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내가 갔다 올게. 오지 말라는 완곡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세요? 주소나 뭐 이런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죠. 꼭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얼굴 보면 또 서로 다르겠죠. 굉장히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서운한 감정도 같이 또 맞장구 치면서 또 서운한 마음을 또 들어주는 것이 또 제 임무가 아니겠나. 김문수 후보님이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의원의 말은 오전 상황까지는 정확히 어디에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있는지를 모르고 일단 무작정 갔다. 꼭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 채널A 정치부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두 가지 얘기가 함께 있는 저 단독 보도 내용이라서 꼭꼭 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딘지 몰랐었는데 일단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설득조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난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아마 본인이 빅아일랜드에 있다고 그때 사진을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글쎄요. 저는 참 이 장면을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특사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글쎄 홍준표 전 시장이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저렇게 과하게 4명이 갈 필요가 있었냐라는 데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을 떠나신 분인데 뭐 지금 왜 한덕수 전 총리나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아무런 특사가 안 가는데 저렇게 또 하와이까지 또 당에 돈을 들여서 간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이 하와이를 간 이후에도 계속 당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보수 대통합 필요하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과연 얼마나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뱉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보수 대통합 이야기하면 앞뒤에 뒤에 이야기가 뭐가 다른 바죠? 뭔가 나를 특사들이 와서 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번 전 과정을 보면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바쁜 선거 전에 굳이 저 4명을 보내서 홍준표 전 시장을 저렇게 설득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될까? 글쎄 뭐 전체로 함께 한다는 노력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나 뭐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좀 소식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런 것 같은 오히려 국내에 있는 분들을 더 하는데 힘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은 왜 갔냐? 뭐 굳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 설득하려고 갈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저녁 식사를 이 설득조 특사단과 함께 한 것 같고 제가 쭉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김대식 의원 얘기는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라는 뭐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일단 만났고 얘기를 나눴다. 보수 대통합. 이게 뭡니까?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뭔가 홍 전 시장이 적어도 SNS를 잠깐 휴지기를 갖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건 일단 잠시 접어두더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선대위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국민의힘이라고 만약에 그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사실 힘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어떤 형태의 노력이라도 절실함을 국민께 전해줘야지만 뭐 중도층 국민은 물론이고 당원들마저도 사실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 저렇게 과한 어찌 보면 과한 모양새로 가서 들은 메시지가 만약에 보수 대통합 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라면 저는 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실망할 부분이 없잖아 있고 아마 그 더 나아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 대통합의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의 독주 내지 앞으로 예정되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총통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견제장치 없는 곳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아마 민주당 비판적 메시지까지 들어간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따라서 그 두 가지가 전제되는 메시지가 내일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그런 도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대식 의원이 중심으로 한 특사단이 내일 저녁 5시, 오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오니까 저희 뉴스탑10 내일 시간 직전이네요. 뭐 저 보수 대통합이라는 말 말고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대식 의원에게 뭐 또 말도 또 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보수 대통합과 이 홍 전 시장과의 저녁 식사보다도 좀 더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 SNS에 이건 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본인을 설득하려 하기 위해 과거에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하와이로 온다고 하니까 저렇게 뼛속까지 레드홍, 빨간색이라고 주장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보란듯이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빨간색이 중요했는지 잠깐 과거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붉은 속옷은 왜 입으셨어요? 빨간 팬티는? 아니 그게 붉은색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예.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의와 열정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려고 붉은 넥타이도 메고 그래 했는데 네. 그 붉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그게. 넥타이 색깔을 바꾼다는 게 단순히 홍준표 전 시장에게만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어서 여기 보면 붉은 넥타이만 45개가 있고요. 속옷과 네일을 포함해서 집에서도 빨간 트레이닝복을 입는다. 뭐 실제로 빨간색은 홍준표 전 시장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성춘부정이. 예. 근데 파란색 바꿨다가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예. 또 빨간색으로 다시 저렇게. 저기 업데이트가 2시간 12분 전이니까 정확한 시간은 어쨌든 시차를 두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쯤 되면 홍준표 전 시장님은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SNS 활동에 온 언론이 다뤄주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뒤에서는 아주 흡족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빨간색을 트레이드 마크로 했던 것은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홍가이기도 하고 열정의 상징색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느끼는 분들은 정치를 좀 뒤늦게 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보수 정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수 정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었죠. 2012년에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상징색을 선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때만 하더라도 파란색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그때도 뭔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빨간색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빨간색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홍준표 전 시장의 그 SNS 프로필 사진이 파란색 넥타이에서 빨간색 넥타이로 바뀌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홍준표 전 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로 바꾸기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본인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오면 기득권들은 그 알맹이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더라. 그거 결국 사실 친윤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넥타이 색깔만 빨간색으로 딱 바뀌면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보수 지지층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홍준표 전 시장이 돌아왔구나. 홍 반장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다시 지지를 다시 주나요? 그 홍준표 시장이 제기했던 문제 친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뭔가 그 기득권 포기라든지 뭐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넥타이 색깔 하나 갖고 보수의 정당이 국민의힘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워한다기보다 저도 성춘부장 분석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본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건 의도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띄우고 친윤들의 기득권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저게 공교로운 시점이잖아요. 특사당 만난 전후로 빨간색에서 다시 파란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교체가 됐다면 뭔가 얘기가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넥타이에 조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색에는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이렇고요.